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5년 5월 24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로서 소리내어 읽어드리고 개인과 타인의 의견도 전하는 이라는 부제를 제가 좀 달아봤습니다. 콘텐츠를 제가 좀 더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 제목들이 되겠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보수 대한민국 살리는 길은 친윤 구태 청산 맹공. 트럼프 무역전쟁이 격화됨에 따라 EU의 50%의 관세와 애플의 25% 벌금 유효. 대만 유사시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가 제2차 트럼프 정권이 탄생에 의해 중국 측이 움직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은 만들어질 수 있다. 상정할 수 있는 수렁 시나리오란 손상된 북한 군함을 보여주는 새로운 위성사진, 군사쇼가 악몽으로 진수식 실패를 범죄 행위, 김정은의 분노의 화살, 독일군 리투아니아 상주부대 파견, 2차 대전 이후 첫 외국 주둔 러시아에 맞서 위기의 한국 지금 필요한 대통령 리더십, 개판이 된 한국 정치 좌우 이념으로 보지 말고 친중과 반중으로 식별하는 게 좋다. 포탄 자체 생산 늘리는 유럽, 한국 방산 현지화로 대응, 대만에서 마주한 진실, AI는 결국 전기다. 트럼프 일본 제철 US 스틸 인수 승인 140억 달러 효과 등으로 편집을 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보수 대한민국 살리는 길은 친윤 구태청산 맹공. 이현욱 기자가 문화일보에서 5월 24일 10시 45분에 보도했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친윤석열 구태청산만이 국민의힘과 보수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라며 그것만이 이 절체절명의 중요한 선거에서 이재명 민주당을 이기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윤석열 김건희 부부 뒷배로 호의하고 아첨하다가 나라를 망치고 불법 계엄을 옹호하고 계몽령이라며 혹세무민하고 구구 유튜버에 굴종하고 정광훈 행사를 따라다니고 경선룰 가지고 장난치고 지금은 온데간데 없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띄우기를 하고 급기야 새벽에 당내 구태타 버린 친윤 구태청산 없이는 상식적인 중도의 표가 오지 않는다고 했다. 상식적인 중도 국민들은 이런 친윤 구태청산 없이는 우리가 이겨봐야 윤석열 김건희만 없는 친윤 구태들이 세상이 똑같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개혁신당 측은 국민의힘 친윤계 인사들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를 포섭하고자 당권을 줄 테니 단일화를 하자는 식으로 제안을 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런 뉴스를 접하면서 나올 게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비상계엄 때 윤과 독대를 한 후 분명히 반윤과 탄핵 찬성에 섰다. 한동훈이 대선 후보에 떨어졌기는 했으나 대선 결과에 관계 상관없이 국힘 당권을 잡고 친윤 고인물들을 제거해야 할 것이다라는 견해를 생각이 나네요. 트럼프 무역 전쟁이 격화됨에 따라 EU의 50% 관세와 애플의 25% 벌금 위협. 트럼프 애플이 미국의 아이폰을 생산하지 않을 경우 25% 관세로 위협. 이런 제목으로 조시 보크 AP 연합 뉴스죠. 5월 23일 금요일 오후 10시 13분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아직 자신이 추구하는 무역협정이나 유권자들에게 약속한 국내 제조업의 복귀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합니다.
관세를 제로로 인하할 것을 제안한 EU와의 무역 협상에서 진전이 없다는 사실에 화가 났습니다. 트럼프의 중국 관세 부과에 대해 애플 CEO 팀 쿡은 이달 초 이번 회계연도 동안 미국 내 대부분의 아이폰은 인도에서 생산될 것이며 아이패드 및 기타 기기는 베트남에서 수입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의 EU 반대 주장의 핵심은 미국이 27개 회원국과 완전히 용납할 수 없는 무역 적자를 겪고 있다는 점이다. 는 것을 소개를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대만 유사시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가 제2차 트럼프 정권의 탄생에 의해 중국 측이 움직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은 만들어질 수 있다. 상정할 수 없는 수렁 시나리오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시진핑 엉아가 갈 때까지 가가지고 선택의 여지가 전쟁을 일으키는 방법, 이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시나리오예요. 야스다미 네토시라고 민가부라는 언론 매체에 기고한 글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동아시아 최대의 불확실한 요소다. 특히 미국의 대중정책의 이야기를 접해도 트럼프 정권이 시동하고 나서의 몇 개월 그 방침은 급속한 경화와 일견, 그것에 모순되는 융화 연출이 혼재하고 있다. 모두 공통되는 것은 장기적인 시야에 있는 전략보다 정치적 즉흥이 우선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이야말로 현재 동아시아 정세의 최대 불확실한 요소가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개인 의견을 잠깐 곁들이면은 정치적 즉흥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이것은 제가 그 대선 5단계라는 그 논리에 맞춰가지고 해석을 해본 게 있기 때문에 그 추진하다가 부정적까지나 장애물이 나올 수 있으므로 그것을 해소하고 제거해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대만인의 대만유사, 일본인의 수도지카 지진. 자, 우리가 별로 안 쓰는 한자 용어들을 일본은 많이 쓰죠. 유사가 화두가 된 2023년 이후 대만 부동산 가격도 떨어지지 않고 있다. 이것은 일본인이 수도권에서 대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은 누구에게도 부정할 수 없지만 우리는 도쿄에 살고 집이나 일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애초에 중국은 대만 통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서 2024년 중국 인민해방군에서는 대만 유사시의 열세인 로켓군 수장 저우야닝 전 사령관 상장, 류차오 전 사령관 상장, 리탱광 부사령관 등이 잇따라 숙청됐고 전 국방부 장관 이상목 전 국방부장 위펑허도 당적 박탈 처분을 받았다. 게다가 금년 4월에는 당 중앙군사위원회 정치공작부 주임으로 시진핑의 신뢰가 두터운 것으로 여겨지는 묘화가 실각 동위원회 부주석으로 군의 제복조 2인자인 허위등도 약 50일간에 걸쳐 동향보도가 두절되고 있다. 중추 간부의 이딴 실각이 상징하는 것은 군 전체의 통솔력과 신뢰성의 결여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요 대목에서 또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면은 애초에 인민해방군의 설정은 지역 군벌로 이루어진 것이다. 예를 들어 만주 군벌은 항일투쟁으로 형성된 일본군에서 부를 때의 명칭은 마적단들이었다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곁들여서 제 그 선대가 전해준 얘기는 그 만주 생활할 때 떠돌아다닐 때 본인도 마적단에 조금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48년에 월남을 했습니다만은, 자, 그건 그렇고
일본인이 모르는 중국의 군사력 실정, 덧붙여 현재의 중국군의 군 고관 등의 실전 경험자는 거의 없고 러시아군 이상으로 싸울 줄 모르는 평화멍한 군대가 되고 있다. 현재 체제의 최대 관심사는 공산당과 지도자의 생존 유지에 있다. 중국 경제는 구조적인 감속에 직면해 있어 부동산 버블의 붕괴, 소비의 부진, 젊은 실업의 증가라고 하는 요소가 일체가 되어 체제의 구심력을 깎고 있다. 그 가운데 시진핑이 우선시하는 것은 상징으로서의 강도 연출이지 현실의 고위험 전쟁은 아니다. 지금 대만 유사시 추진할 이유가 없다. 현실적으로 중국이 행하는 것은 무력으로의 위협과 대만 측의 협력자 획득이나 여론공작, 인지전이라고 하는 그레이존의 움직임을 계속 취하는 것이다. 그레이존이라는 것은 회색 지대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거 잘못 발음하면은 그레이 새끼 이렇게 됩니다. 아직 이거 조금 집어넣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만에도 중국에도 대만 유사를 현실적으로 진행시키고 싶어하는 내재적인 환경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비합리적인 트럼프 행정부가 불씨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2025년에 들어 또 다른 불확정 요소가 들고 나왔다. 미국이 대만을 국가 승인이라도 해주려 한다면 유사시 긴장은 단숨에 고조된다. 미국은 국내 정치나 정권 퍼포먼스의 형편으로 압력을 강하게 하고 있고 중국은 그것들에 과민하게 반응한다. 그리하여 쌍방이 자기 입장을 지킬 뿐이라고 움직인 결과 어떠한 우발적인 계기에 의해 되돌릴 수 없는 국면에 이르고 말지 모른다. 그것을 의도하지 않게 끌어당기는 역학관계가 설정이 돼서 정확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레이존의 움직임을 대만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한국도 중국이 지금 영향력을 음으로나 양으로나 행사하고 있었다는 것은 이제 계속 부각이 되고 있죠. 다들 중국하고 돈 벌어먹을 때는 침묵을 했었습니다만은 부작용이 우리 국익에 좀 안 좋다는 여론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느낌이. 그러네요. 이 한국을 그레이존으로 만들어가지고 친중 정권 한마디로 해서 북한 입장에서는 그 한경도 쪽이나 평안북도 이쪽으로 중국의 압력을 받아가면서 남쪽에도 압력을 친중 정권한테 압력을 받는다 그러면은 김정은이가 그러면은 누구하고 손을 잡겠냐? 뻔합니다. 트럼프가 기대를 하고 있죠. 손상된 북한 군함을 보여주는 새로운 위성사진, 조엘 권토 BBC 뉴스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진수하다가 이게 실패를 해가지고 약간 옆으로 쓰러져 있는 건지 아니면 수직으로 있는 건지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일부는 그 육상에 또 걸쳐 있는 거로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북한 지도자 김정은은 이 사고를 크리미널 행위라고 불렀습니다. 플레이어데스 내용, 김 씨가 범죄 행위라고 설명한 사고에 대한 공식 조사가 시작되었다고 국영 언론이 금요일에 보도했습니다. 목요일 동부 항구 도시 청진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인한 사상자나 부상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구축한 측면을 복구하는 데 약 10일이 걸릴 것이라고 합니다. 이 특별한 사고는 북한이 유사한 5,000도급 구축함인 최연함을 공개한 지 몇 주 만에 발생이 됐습니다. 다음 장에 제대로 진수한 행사는 여기 그 평안도 서쪽 그것도 뉴스가 있네요.
이렇게 육상에서 그 건조해가지고 진수하는 방법은 상당한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도크가 아닌 육상에서 건조해서 진수시키는 그런 공법은 제가 그 3호 현대중공업 그 직접 안에 들어가서 보진 않았지만은 3호 현대중공업 호텔 거기서 먼 벌치에서 짓고 있는 것을 구경한 적이 있습니다. 이 우리나라 조선 기술이 좀 뛰어나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해서 여기도 제가 썼습니다만 도크에서 건조하지 않고 육상 부두에서 건조하여 진수시키는 기술에 실패한 것이다. 군샷쇼가 악몽으로 진수식 실패를 범죄행위 김정은의 분노의 화살. 다른 뉴스인데요. 니시오 카시오지 저널리스트가 코리아 웨이브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또 다른 구축함 진수식에서 김 위원장은 해군력 현대화의 돌파구가 마련됐다고 밝힌 만큼 이번 사고로 김 위원장의 체면이 크게 손상됐다. 한국 언론은 구축함이 핵탄두를 탐지한 여러 종류의 미사일을 운영해 해상 발사가 가능하다는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을 전하고 있다. 출처는 교도통신 2025년 4월 30일에 이렇게 그 진수한 배가 핵탄두도 쏠 수 있는 게 진수가 된 게 있다. 북한은 올해 경제 국방 5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를 맞고 있다. 10월 10일에는 조선 노동당 창건 80년 그 몇 달 뒤 당대회도 예정되어 있다. 이러한 고비에는 성과가 요구되기 때문에 국내 기관은 계획 수행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각 기관에는 목표 달성에 압박이 있어 대부분의 무리를 한다. 구축한 건조 과정에서도 속도전의 폐해가 드러났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분석인 것 같다. 김 위원장은 6월 말로 예정된 당 중앙위원회 총회까지 사고 구축함의 복구를 명령한 바 있다. 다만 국내 전문가들 사이에는 이마저도 실현 가능성이 있는 짓이냐며 의문시하는 목소리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다른 측면의 위성사진인데 그 방수포 천막으로 가려져 있는 그 위성 사진이네요. 뭐 우리는 솔직히 고소하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독일군 리투아니아 상주부대 파견 2차 대전 이후 첫 왜곡주둔 러시아에 맞서 BBC 뉴스 일본판입니다. 독일군은 최근 리투아니아 동부에서의 부대 주둔을 시작했다. 독일이 외국에 상주부대를 둔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이다. 독일의 프리드리 메르츠 수상과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국방장관은 22일 리투아니아의 기타나스 나세다 대통령과 함께 동국의 수도 빌뉴스에 행해진 파병 개시식에 출석했다. 메르츠 총리는 유럽의 평화는 무너졌다. 우리가 제2차 세계대전의 공포에서 배우고 한마음으로 해온 질서를 러시아는 매일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리투아니아는 라트비아와 폴란드에 인접해 있고 서쪽에는 러시아가 튈지 칼라닌그라드 동쪽에는 러시아의 동맹국 벨라루스가 있다. 이 칼라닌그라드가 리투아니아가 있는데 칼라닌그라드 밑에 여기에 러시아령인 그 칼라닌그라드가 여기가 있죠. 그래서 이 리투아니아에 독일군이 이제 가서 상주를 한다. 이런 뉴스가 되겠네요. 벨라루스가 친러시아 독재 정권이죠.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 중이고 그 폴란드가 아니고 리투아니아까지 그냥 직접 가까운데 모스크바에 가까운 쪽으로 갔습니다. 위기 한국 지금 필요한 대통령 리더십이라고
광노성이라고 한반도 선진화재단 기술혁신연구회 회장, 연세대 개원교수로 소개된 브리핑 자료를 제가 받은 게 있습니다. 전반적인 걸 읽어보니까 좀 점잖게 그 표현들을 했는데 좀 한번 간단히 제가 많이 요약을 했어요. 서론 위기는 저출산으로 풀어가고 있습니다. 원인은 지방 일자리 부족과 도시 집중, 주거비 상승, 수도권 청년 일자리 부족, 아르바이트 이전 이렇게 풀어갔는데 주요 원인 설명에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로 인식이 됩니다. 저는 근본 원인은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닐까. 만약 저출산을 위기로 인식하지 않고 자연현상이라고 보면 어떠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제목은 거창하네요. 첫 번째가 이제 기업 거버넌스 개혁해서 중소기업의 경쟁력 부족, 일정 규모 이상이 커지면은 규제 일변도 결과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아니냐. 야당 상법 개정에도 이사회의 권한이 약화될 것이다. 등기이사보다 대주주의 권한 우선시 사회 분위기 이렇게 점잖게 했는데 정치권에서는 대화는 회장하고만 하더라. 이런 얘기죠. 전문 CEO하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국회 청문회를 부르더라도 그렇게 해서 그래서 월급쟁이 사장이 필요한 건데 그러니까 상법은 개정해 놓고 실제적으로는 법을 벗어나는 실세하고 대화해서 뭔가 이득을 보려는 게 국회의원들의 행태 아니냐. 이렇게 간접적으로 꼬집는 걸 이렇게 점잖게 표현하는 게 학자 출신들이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노동개혁, 고용규제 기업의 관료화, 연봉체제 성과주의 아닌 연공서열. 근데 요즘 이거 그래도 많이 바뀌었는데 근로시간 본말전도 경쟁 중국도 996인데도 과제는 생산성 향상 아니냐. 많이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제가 스루프트 회계도 분석하고 있습니다만 원가 생산성과 TOE 생산성이란 걸 얘기하는데 의사결정을 TOE 생산성으로 해야 된다라고 줄기차게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AI 로봇 자동화에 따른 인력 재배치. 세 번째 과제 공공개혁. 공공 부분이 증가하고 있다. 규제 만능주의와 재정 막론주의가 문제 아니냐. 돈을 풀면 해결된다는 착각.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물가를 끌어올려 어려운 사람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 결국은 공짜 돈은 상인들이 물가를 저거 써야 될 텐데 상품권 그러니까 가격 올려서 받는다 이런 얘기에 심리적으로 재정 만능주의는 이제 민간 영역까지 확대되어 민간 금융기관까지 공공기관하고 있다. 정부의 압력으로 뭐 그런 것들이 있고 대출을 쉽게 해주라 뭐 그런 것도 있긴 있었는데 그러나 우리나라 시중은행은 외국 자본이 50% 이상 다 이미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또 잘 되지도 않을 거예요. 정부는 중소기업이 망하지 않게 하겠다며 저리 대출을 강제하고 부동산 시장을 살리겠다며 대출을 완화하도록 지시한다. 그 결과 한국의 시중 유동성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혁신기업이 부족한 상황에서 그 돈은 결국 기업이 아니라 부동산으로 흘러가 부동산 가격 폭등을 초래했다. 기업체의 재무제표를 보면은 투자부동산이라는 계정이 있습니다. 과도하게 많은 기업도 있어요. 보면은 위기의 한국에 필요한 대통령 리더십 결론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IMF 계기로 공동체 정신은 사라졌다. 위기관리 핵심은 정직함이다.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말해야 한다. 여론이 맞으면 맞다고 틀리면 틀리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선거 지상주의를 내세우며 국민이 정했으니 따라야 한다고 말하는 리더는 위험하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고 민주주의와 함께 국회, 행정부, 사법부의 권한이 분산된 공화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니까 공화라는 것은 뭐 여야를 합쳐도 공화
해서 양당제 이런 거 있지만 상권 분립도 공화정이다. 이렇게 이제 또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네요. 민주주의만 강조하면서 민주주의만 강조하면은 인민주의로 제가 요즘 느껴지고 공화주의를 무력화시키는 리더는 헌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헌법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거 누구를 간접적으로 지칭하는지 이렇게 읽어보면 당연히 이해가 되죠. 누구를 얘기하는지. 대한민국 공화국이 무너지고 있다. 상권의 상대적 희가 무너져 자동 조정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제가 처음에 이걸 비교했을 때는 삼원색 동그라미로 해가지고 크기가 다 똑같게 했는데 지금 이게 그 공화국이 아닌 것으로 돼가는 그런 과정을 저도 여러 번 그림으로 소개를 해드렸죠. 그런데 그걸 풀어매기는 방법이 역시 교수 하시는 분들의 표현력은 점잖게 하고 있네요. 목록 통신 파괴, 개판이 된 한국 정치. 방송하는 것을 제가 캡처를 타이핑을 해가면서 좀 작성을 해봤습니다. 친한 조심해야 한다. 친윤도 조심해야 한다. 초안지 천하제 배우 토사구팽을 시킬 결정을 해야 한다. 만약 한동훈이 당대표가 된 후 이름뿐인 공신들을 칠 줄 알아야 한다. 유상범, 이준석의 당권 제한 만약 있었다면 협상 기술 중 하나. 뉴스 1에서 5월 22일 날 보도한 걸 인용했고요. 친중은 친중끼리, 반중은 반중끼리. 이낙연의 새미래민주당 당원 33명 국민의힘 김문수 지지선언. 친명과 친문과는 다르다. 김대남 전 행정관 민주당 선대위 합류 철회. 김문수 지지. 홍준표 한대행 출마하면 반 이재명 빅텐트 단일화를 열어놓을 것. 국힘 특사단 귀국. 홍준표 김문수 적극 지지. 좌우파가 아니다. 이념 전쟁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친중과 반중 전쟁이다. 잘난 척하던 보수 언론인 정규재 이재명에게로 홍준표 캠프 출신 이병태 이재명 선대위에 합류했고 홍준표 경제참여 이병태 이재명 캠프 합류 근데 불발이 됐다. 보수 우파들이 공격하는 꼴보기 싫은 김정민 박사 이 진행하는 보수 우파들이 자기를 싫어한대요. 옳은 소리만 방방 해대니까 이재명과도 손잡겠다. 정광은 선거 못 나오는데 대선 출마 강행하는 이유. 자유통일당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고 그 박근혜 그 지지 세력들이 이렇게 또 했답니다. 아까 그거는 잘못됐네요. 그 다음에 요거는 박근혜 서포터즈 이재명 지지 선언 요거입니다. 태극기 집회 태동 박근혜 탄핵 반대 시 또 영종시 미단시티 친중 이권 사업하다가 박탄핵 후 이권은 청명기례로 넘어갔다가 그게 또 어찌 잘못돼가지고 미단시티에 그 내국인을 허용하는 그 리조트 뭐라 그러죠? 그 카지노 그거 실패해야죠. 정선 한 군데만 있게 해야죠. 중국하고 사업하는 애들로 이권관계가 깊다. 영종도에. 이 선대위 합류 이석연 이재명 헌법같이 벗어나면 쓴소리 하겠다. 민주노총 6.3 대선서 아무도 지지하지 않기로. 원인은 입금이 안 돼서 돈을 좀 줘야 될 텐데 민노총은 북한 빨갱이 아니냐. 이권관계가 다르다. 창원 가첩단 사건 여기에 뭐 막대 먹은 상상을 하는데 최근에 그 가명 일부가 있었다고 그러죠. 반중한다고 개새끼 발언하는 그 태극기 부대 할배들 그러시면은 역국화 불러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 현재 우파 인식할까? 일베 이재명, 전라도에서도 반 이재명 상당히 있다. 광주 사태 북한의 개입이 있었다고 보긴 보는데 북한 간첩, 중국 광주 사태 뉴스 잘 안 나온다. 왜냐? 그런 거를 갖다가 홍보하면은 천안문하고 연결돼서 그런 것은 언론 통제를 준공해서 한다 이거죠. 독재대항운동이 연상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많은 부분 아직 우리 친북파가 많은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또 진행을 했네요. 한국노총은 일부 김문수 지지 선언했다. 전체가 아니고 아직 김문수에게 희망이 보일 수도 있다. 이재명의 5.18 망언 사건, 전라도 토착 세력은 건설 등 삼합회와 관련 이권관계가 있는 사람들만 친중이지 일반인은 아닐 수도 있다. 다 일사불란하게 이재명 지지하지는 않는다. 이재명 공짜 돈 주면 왜 안 돼? 나라가 비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또 한번 소개를 했죠. 대선 후보들 아무 공약들 하지 말라. 국가부채 갚을 생각하고 가계부채 줄일 생각만 해야 한다. 국가부채도 국가부채가 작다고 주장을 이재명 후보는 하지만은 가계부채가 지금 너무 많은 것도 문제죠. 우리나라는. 나중에 재택근무로 서울 지하철도 적자 될지도 모른다. 그냥 전부 다 GTX 깔겠다고 공약을 해가지고.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글쎄요. 남북 통일이 되면 그 돈 투자할 때가 철도 주변으로 계속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은 하는 이유는 부동산 가격 올리기, 이권 챙기 이런 거 아니냐. 남는 예산 보도블록 과잉 재시공 공사 등 이런 표현도 했고 자기는 여론조사 믿지 않는답니다. 댓글도 이재명을 싫어하는 그런 댓글들이 많은데 여론조사는 아니게 나오고 이재명이 계속 높다고 나온다 이거죠. 사전선거 절대 하지 마라. 잘못하면은 그 부정선거에 이용당할 수 있다. 호텔 경제론 저게 뭔가 빠졌다. 이게 소비 주도 성장과 같은 맥락으로 하는데 그 하는 과정에 빠진 게 이게 그 지역 상품권이나 지역 화폐이기 때문에 뿌려진 돈이 특정한 장소에 쓰인다. 누군가에게는 좋은 거, 그래서 리베이트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어간다 이거죠. 공공사업 허름한 업체 밀어주기, 주고 나서 생색내기, 하지 않아도 될 사업이 많이 있을 수 있다. 어쨌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는 지방자치 끊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대적으로 땅덩어리가 작기 때문에 생각이지 사실은 아니지만 관찰된 경험은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네요. 포탄 자체 생산 늘리는 유로 한국 방산 현지화로 대응. 김남희 기자가 조선비지에서 5월 24일 06시 새벽에 얘기를 했습니다. 요거는 제목으로만 그냥 말씀드리고 넘어가고 이런 그 자체 생산하는 게 되는 거에 대해서 하나 에어로서는 폴란드에 거점을 두고서 생산 합작으로 해가지고 폴란드하고 그래서 포탄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풍산도 저울질을 지금 하고 있다. 유럽 현지 생산 시설 이렇게 해서 지금 표준이 150으로 155mm 포탄이죠. 이런 거 하고 있는데 이런 그 포탄들을 사진을 소개를 했습니다. 방산 호황 속의 포탄 구성품인 신관 기폭장치와 유도 무기용 센서를 생산하는 자회사 풍산 FNS의 실적이 큰 폭도 개선됐다는 것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풍산 자체에서는 포탄은 안 만들고 자회사에서 포탄을 또 만들고 있는데 풍산금속은 별도로 1분기 거를 분석을 해서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만에서 마수한 진실 AI는 결국 전기다. 임채영 기자가 데일리안에서 5월 24일에 보도했는데 기술도 생태계도 말하지만 본질은 전력. 두뇌 아무리 좋아도 심장 없으면 멈춘다.
기업들 저전력 매달리는데 정부 어떤가 이렇게 해가지고 컴퓨텍스 2025라는데 젠슨 황이 참석을 해가지고 이런 전기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거로 이것은 그냥 다 모든 걸 소리내어 읽지는 않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SMR 소형 원전 모듈이 답이라고는 많이들 보도가 됐었죠. 그리고 거기다가 우리가 조금 더 일본보다 유리하다면은 한국은 200V 승합을 일찍이 이루어 가지고 전력 효율이 좀 더 나을 거다. 이런 그런 상황인 거죠. 전력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대선 때도 원자력 사고 나면은 대형 사고 됐는데 소형 원전은 그 방사능 그런 것도 안 나온다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러던데 검증된 거를 가지고 그 소형 원전 SMR을 좀 해서 전기 능력을 키워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트럼프 일본 제철 US 스틸 인수 승인 140억 달러 효과. 손현수 기자가 한겨레에서 5월 24일 10시 38분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 현지 시간 전임 조 바이든 대통령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막았던 일본 제철의 미국 철강기업 US 스틸 인수를 승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 서비스 트루스 소셜의 많은 고려와 협상 끝에 US 스틸은 미국에 남을 것이며 위대한 피츠버그시의 본사를 유지할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이건 US 스틸과 일본 제철 간의 계획된 파트너십이 될 것이며 일자리 최초 7만 개를 창출하고 미국 경제에 140억 달러를 추가할 것이다. 이건 펜실바니아주 역사상 최대 투자라며 내 관세 정책은 철강이 다시 그리고 영원히 미국에서 만들어지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했다. 그동안 일본 제철의 US 스틸 인수는 기업 간에는 합의됐지만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철강사가 외국에 넘어가면 국가 안보에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거래를 승인하지 않았다. 이에 일본 쪽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 뒤 US 스틸 인수를 승인받기 위해 대규모 투자를 제한하는 등 설득에 나섰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불호 결정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했다. 현대차는 현대제철을 아예 현지에다가 거기에도 제철소를 만들겠다고 우리나라가 또 발빠르게 물론 이제 US 스틸보다 규모가 어떨지 모르지만은 우리나라가 그냥 아예 처음부터 거기다가 짓갔다. 그래가지고 자동차용 강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제철소를 직접 짓겠다. 그렇게 또 지금 진행 중에 있죠. 우리나라는 그런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억이.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데이터들은 다 템플릿으로 제가 이용하는 내용들은 항상 있다가 문제를 잘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템플릿 자료들을 제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